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 서현도 전문가입니다. 오늘 같이 볼 종목은 대한항공입니다. 대한항공과 관련해가지고 전날 이제 제가 영상을 찍고 장 마감 후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는데 일단은 차근차근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개발센터 설립. 제가 예전에도 이러한 우주 개발, 그러니까 우주 쪽, 우주사업, 우주항공산업, 이런 쪽에 대해서 한번 코멘트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이런 것도. 어쨌거나 이 부분에 기술 투자를 하고 언젠가 그 기술 투자가 지금 당장은 가시적인 성과가 없을지라도 이 대한항공 자체가 자체적으로 좀 기술력도 가지고 있는 항공 정비나 또 항공기에 대해서는 기술력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그 회사에 부담을 주지 않는 내에서는 저는 충분히 시도해봐도 괜찮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히나 차세대, 스텔스, 무인기 딱 봐도 되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어쨌거나 이 전부 다 지금 항공 산업에서 다 이 경쟁력이 있는 사업 분야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간다 이렇게는 기대는 안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진짜 이런 것들이 가시적인 어떤 결과물들이 진짜 좋게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는 또 이 주가를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히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하나보다 이 정도? 그리고 대한항공이 이러한 사업 쪽에도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지금 전날 장 마감하고 화두였는데 대한항공, 진에어, 인수우려. 원래 한진칼, 사실 이 진에어는 계속 이쪽 이 한진 그룹에 속해 있던 기업이죠. 그리고 주가보단 자본 확증 가능성 주시 했는데 한진칼에서 대한항공으로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이 자회사가 한진칼 밑에 있다가 이 대한항공 밑으로 그냥 넘겨버린 거죠. 그래서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샀다 이런 얘기인데 결국 이거를 진에어가 다른 회사 기업도 아니었고 그냥 같은 그룹 내에서 움직인 건데 다만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왜 그랬냐 하면은 여기 나오는데 전날 종가보다 좀 높은 가격으로 넘겨주긴 했습니다. 진에어를. 그래서 이 부분이 주주 가치를 좀 희석시키지 않겠냐. 근데 긍정적인 영향도 있죠. 대한항공이 진에어를 다시 인수하는 거는 실질 성장 동력을 회복해내는 주가에 긍정적으로 판단한다. 사실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긍정적인 뷰도 나오고 부정적인 뷰도 무조건적으로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줄 수 있고 다 이런 것들은 일장일단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혹은 이러한 전문가, 연구원 이런 분들이 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가장 정확한 것은 그냥 다음날 주가 보면 됩니다. 주가 보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해 주는지. 결국 대한항공의 주식의 그 주가를 움직이는 주체들은 외국인이나 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이 부정적으로 보든 긍정적으로 보든 외국인 기관들이 판단했을 때 좋다고 보면은 사겠죠. 안 좋다고 보면은 팔겠죠. 요거에 맞춰서 보시면 됩니다. 딱히 여기에 내가 어떠한 그 분석을 해가지고 지금 이게 얼마에 팔렸으니까 얼마 정도 손해고 대한항공 주식 몇 주니까 이런 거 손해겠다 이런 거 계산해도 이 다음날 그냥 주가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대부분 그럴 겁니다. 진짜 가치 투자를 내가 3, 4년 한다고 해도 이러한 단기적인 손익 계산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그렇게 지금 당장은 정확하게 맞지 않을 수도 있다. 너무 그런데 힘 안 빼셔도 됩니다. 그리고 연구 전환 가치를 주식으로 전환한답니다. 이것도 부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죠. 그래서 수준의 희석이 예상된다. 그러니까 주식 때문에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겠다 하고 딱히 확답을 하진 않았죠. 가치를 변동시킬 이벤트는 다수 상존의 이를 고려해 가치 평가를 할 것이다. 밸류에이션을 다시 잡겠다 했는데 다시 잡을 것도 없죠. 그냥 오늘 주가 바로 보여주는 거죠. 이런 거는. 이런 이슈들을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모르고 투자하지 않거든요. 절대. 물론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 간과하고 내가 뉴스 하나 놓치고 투자할 수는 있겠지만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거 무조건적으로 다 더 먼저 알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이 뉴스에 나오기 전부터. 근데 시장에서 일단 오늘은
하방 압력이 강했죠. 아침부터 전날 나스닥이 박살이 났죠. 또 예, 마이너스 4%가 넘었기 때문에 4.26%였나? 예, 그랬을 건데 일단 마이너스 4% 이상 나오면서 박살이 났고 오늘 장전부터 공포가 굉장했죠. 동시호가 때문에 하한가 이렇게 가끔씩 보여주는 종목들도 많았는데 일단 시가는 밀려서 시작했습니다.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는 아래에서 시작했는데 결국 오늘 시장의 판가름은 이후에 이 지수가 반등 구간이 나올 때 어떤 종목들이 반등을 했는지 어떤 종목들이 반등을 못했는지 예, 요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결국 중요한 것은 제가 어제 오늘 이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어제 오늘 하락 나오는 것은 시장 전체적으로 그냥 다 두들겨 맞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예, 큰 의미 없다 말씀드렸고 결국 이후에 이 14, 15 FOMC 누구나 다 알고 계시겠지만 예, 금리를 7로 올릴 건지 뭐 0을 올릴 건지 예, 5형을 올릴 건지 이런 얘기들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저는 뭐 어떤 거를 선택을 하든 어느 정도 선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주가에 어제 오늘로 인해서. 그리고 대한항공은 예, 오늘 이 시가가 굉장히 역시나 빠져서 시작했죠. 시가가 마이너스 2.9%였는데 종가가 2.78이니까 결국 예, 여기에 플러스 2.78이라고 찍혀 있죠. 근데 결국은 5% 오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 시가가 밀린 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양봉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어제 주가가 이 저점 구간에서 라운드 피겨 구간이라고 할 수 있는 27,000원 구간에서 끝났는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26,000원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무너지게 되면은 결국 저점을 이탈할 수도 있다. 그래서 뭐 미국 증시 흐름이나 이 금리 추후에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가 중요하다 했는데 오늘 이 시작할 때 거의 26,000원에 붙여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대한항공 주주 분들 중에서도 살짝 예, 겁이 나셨던 분들도 있었을 것 같지만 예, 그래도 이 전날에 또 악재라고 볼만한 것들도 있었고, 그쵸? 근데 일단 시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경을 쓰지 않았다. 밑에 뉴스 보면은 다 나와 있습니다. 예, 진웨어, 지분 인수로 지배구조 개선 효과. 모두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하는 쪽도 있고, 그러니까, 결국 긍정이 크냐, 부정이 크냐 하는데, 리포트는 어느 정도 긍정의 힘이 좀 많이 쏠리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은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이거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수급을 보면은 오늘 예, 외국인들이 많이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모처럼 오랜만에 개인투자들이 나갔습니다. 예, 나갔고 기관은 사실 예, 투신이 좀 많이 팔긴 했지만 연기금이 진짜 오랜만에 많이 사줬죠. 예, 최근에 매수한 적이 없었는데 연기금이 매수한 거는 저는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다. 예, 투신 같은 경우에는 계속 매도의 주체 성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뭐 그렇다 칠 수 있다고 봐도 연기금은 진짜 오랜만에 이 정도 대량 매수를 보여준 거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같이 매수를 해줬고 결국 오늘 이 외국인이랑 연기금의 수급이 플러스가 돼서 오늘 5%짜리 양봉을 만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점 이탈 없었고요. 예, 없었고 그 다음에 수급 이탈도 없었습니다. 예, 어제도 그렇게 큰 수급이 나오지 않았다. 그래서 그렇게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수급 이탈도 없었고 오히려 플러스 되는 부분이 있고 저점도 이탈하지 않고 오히려 이 전날 하락분까지 다 커버를 해줬습니다. 예. 다만 역시나 아직까지도 대한항공에 단기적으로 부담을 계속 주고 있는 거는 예, 유가겠죠. 예, 유가, 항공유. 유가는 오늘도 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좀 비싼 가격에서 고점을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일단은 시장에 나왔던 악재들은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좀 해소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러한 좀 대외적인 악재라고 볼 수 있는 것들 예, 이런 것들에 포커스 맞춰서 보면 될 것 같고 유가가 좀 안정세를 빨리 찾아야 될 것 같은데 다음 달에 또 사우디 또 간다고 하죠. 예, 사우디 빨리 가서 증산을 어떻게 얼마나 할 건지 그 부분 지금 결국 저는 이 물가는 유가에 이 베이스를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리를 뭐 올린다고 해도 저는 유가를 잡지 못하면은 이 인플레를 빨리 좀 완화시킬 수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할 예정이고요. 저희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홈페이지 다 보실 수 있습니다. VIP 회원분들 뭐 어떤 종목으로 매매하고 어떻게 수익이 났는지 가감 없이 다 보여드리고 있고 그리고 저희 하반기 이벤트 6월 10일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29일까지로 예정되어 있고 36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할인 대폭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아이디 HLB2019 꼭 뭐 이런 이벤트 관련 소식 아니어도 예, 주식에 관해서 궁금한 것이 있다. 나 혼자서는 좀 알기가 힘들다.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
이런 것들 편하게 문의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 대한항공 주가 양호하게 끝났기 때문에 편하게 저녁 보내시고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